뭐라고 해야 될까? 우리가 뭐 쉽게 알 수 있는 일단 파동의 형태가 조금 지치지 않고 올라가는 모습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파동이 보통 보면 이렇게 갔다가 눌림목을 한번 주고 또 갔다가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는 게 이제 일반적이잖아요. 그죠? 일반적으로. 근데 급등할 때는 어떻게 돼요? 급등할 때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가는 경우가 있겠죠. 그죠? 이게 말 그대로 급등이에요. 뭐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럴 때 근데 보시면은 일단의 고점이 있죠. 고점. 1차 파동의 고점이 있고 2차 파동의 눌림목이 있는데 눌림목 자체가 고점보다 높아요.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2차 파동 자체가 눌림목 자체가 3차 파동의 눌림목 자체가 2차 파동의 고점보다도 높죠. 이렇게 되면은 이거를 파동의 개수를 싣느냐. 그러니까 요 얘기를 왜 말씀을 드리냐면은 이 사람이 기본 N자형의 일단 파동의 일단 개수를 볼 때 러닝 커렉션은 치지를 않습니다. 그러니까 러닝 커렉션이 한 파동, 두 파동, 세 파동, 네 파동짜리 가고 싶지만 요거 그냥 다 같이 한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렇게 보는 것들이 요게 하나가 있고 이럴 때가 또 있죠. 예를 들면은 쭉쭉쭉 쭉쭉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갔는데 고점이 한번 높아졌는데 저점이 갑자기 한번 낮아졌어. 그러다가 한번 또 올라갔다가 또 이렇게 올라갔다 칩시다. 이렇게 되면은 이 파동 자체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이 파동 자체를 한 파동의 눌림목인데 두 번째 파동이라고 보지 않고 여기서부터 새로 시작을 하거나 아싸리 그냥 이걸 뭉뚱그려서 한 파동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어떠한 시세의 변동, 가격 변동성 자체가 균형점을 찾아간다라는 전제하에 이 지표를 만들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점이 깨지는 구간, 그러니까 저점이 깨지는 구간, 혹은 올라가는 구간에서 고점이 깨지는 구간, 그러니까 어떤 저점이 깨지는 구간과 고점이 깨지는 구간, 이 두 구간 자체를 굉장히 균형점이 깨지는 어떤 하나의 기준점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은 이 러닝 커넥션 얘기하다가 뭐 다른 얘기를 좀 하고 있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부분 자체가 이제 새로운 시작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파동의 어떤 균형점이 깨져서 변화가 생겨주는 지점, 그 지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일목균형표의 포인트라고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사실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 본격적으로 일목균형표를 이해하기 전에 이 사람이 어떤 이론을 가지고 있느냐를 좀 알아보고 있는 중인데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N자형 뭐 이런 파동들도 마찬가지고 엘리어트 파동도 마찬가지고요. Y자 형태, P자 형태, 뭐 S자 형태, 뭐 이런 형태들 전부 다들 아셔야 되는 부분이야. 그죠? 그러니까 너무 지루해들 하지 마시고. 일단 N계산법, 여기 N자형 이런 이제 뭐가 있다라고는 다들 아셨을 테니까요. 뭐 대강, 뭐 이 사람이 이렇게 구분을 했다 정도로만 알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고. 일단 두 번째.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 나옵니다. 제가 참고라고 적어 놓긴 했는데 사실은 이게 참고가 더 중요해요. 이게 파동의 가격 결정론입니다. 자, 파동의 가격 결정론. 일단은 뭐 상방 추세라고만 볼게요. 뭐 하방 추세도 반대의 개념이니까 마찬가지긴 합니다. 근데 일단 상방 추세로 봤을 때 고점이 당연히 뭐 계속적으로 돌파가 되는 시에만 적용.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N자형 파동에서만 계산을 하는 겁니다. 여기서 이제 파동의 가격 결정론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단 목표가를 설정할 때 굉장히 유용한 방법이에요. 사실 목표가를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그러니까 얘가 어디까지 올라갈 것이냐. 뭐 어디까지 조금 올라갈 것이냐 많이 올라갈 것이냐 목표가를 얼마나 잘 봐야 될 것이냐 라고 우리가 이제 볼 때 잠깐만요 이거 왜 이래 볼 때 일단 우리가 목표가를 산정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어떤 식으로 산정을 했구나 라는 부분 이 부분도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론적으로 다시 한번 봤을 때 N자 이거 왜 이러지 이거 가만히 있어봐. 야 잠깐만요 왜 자꾸 뭐가 없어지냐 이거. 잠깐만요. 됐네요. 됐죠? 응? 왜 이러지? 잠깐만요. 제가 뭔가를 잘못 만졌나요? 이거 다음에 여기 나가야 되는데. 잠시만요. 제가 뭔가를 잘못 만진 것 같아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되돌리기, 지우기, 지워져라.
이걸 어떻게 없애지? 잠깐만요. 이게 지금 이 화면이 여기서 멈춰버렸어요. 이거 어떻게 없애죠, 이거? 프리캡 이거 족같은 새끼들 이거 어떻게 없애냐, 이거? 어? 야. 됐다. 어우, 됐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프리캡 관계자분들 죄송해요. 네, 제가 흥분해가지고 제 안에 또 다른 제가 있어요. 제가 아니었습니다. 네, 죄송하고요. 자, 요거를 이제 봐야죠. 괜찮네요, 이제는. 자, 요거를 자, 이제 바로 가격 결정론, 상방추세 고점, 그러니까 일반적인 N자 형태의 일단 파동에서 우리가 결정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네 가지 방법을 이 사람이 조금 이제 제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까 이제 가격론이 있고 파동론이 있고 시간론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이제 뭐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이 뭐 당연히 뭐 우리가 다 익히 알고 있을 법한 얘기들을 다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어떻게 하느냐, 계산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잠깐만, 이거 또 왜 이러냐, 이거. 이게 멈춰지는구나, 이걸 누르면. 이제 알겠어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일단 N계산법 먼저 한번 봐야 되겠죠. 우리가 목표가를 산정할 수 있는 방법이 여러분들 알고 계시면 아주 유용합니다. N계산법. 일단 1차적으로 한번 파동이 나왔고, 눌림목,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올라갈 때, 그러니까 한 번에 N자형 파동에서 우리가 목표가를 계산하는 방법이야. 근데 첫 번째로 N계산법. 여기서 이만큼 올라갔죠? 이만큼 올라갔다라고 치면, 눌림목이 한번 있지 않습니까? 이 눌림목만큼의 한번 내려왔다가 이 눌림목에서부터 처음 상승한 N만큼, 이만큼 그대로 상승한다라는 것이 일단 N계산법이에요. 알고만 계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V계산법은 무엇이냐? V계산법은 고점에서 N만큼, 그러니까 여기에서 N만큼 올라가는 게 V계산법이 똑같은데 요만큼 올라가는 것이죠. E계산법은 무엇인 것이냐? E계산법이 이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게 E계산법이에요. 제가 잘못 말했어요. 방금 전에 이제 요 고점에서부터 N만큼 올라가는 것이 E계산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V계산법 같은 경우는 고점에서 눌림목의 V만큼, 그러니까 눌림목이 요만큼이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은 그대로 다시 올라간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목표가를 요만큼 잡는다는 얘기겠죠. 여기까지만. 네 번째로 N-P 계산법. 그러니까 시작점과 눌림목의 차이만큼 요만큼 눌렸지 않습니까? 요만큼 눌렸으면 고점에서 요만큼 더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이 다들 계산을 뭐 이거를 다 해보실 필요는 없겠지만 알고는 계시면 좋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보통 보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N계산법을 볼 때 처음 상승한 N만큼, 그러니까 이만큼 올라간 만큼의 상승폭을 그대로, 그러니까 일반론적인 사실은 이제 상승 계산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일반적인 상승 모멘텀을 가지고 상승하는 초입 단계라고 봐야 돼요. 두 번째 이제 V 계산법 같은 경우는 눌림목의 V만큼, 요만큼 이제 올라간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이거는 매수와 매도 균형의 근소한 차이가 무너질 때 이렇게 조금 많이 발생을 합니다. 이게 눌림목이 지금 요만큼 나왔으니까 망정이지. 만약에 눌림목이 이만큼 나올 수도 있다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팽팽하게 싸우고 있다가 올라간 만큼 이만큼 올라간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만큼 떨어졌으니까 이만큼 또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균형을 잘 이루고 있다가 이제 무너지는 구간. 어떻게 보면 한쪽으로 무너지는 구간. 그러니까 하방으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 목표가를 산정할 때, 지금은 매수와 매도가 굉장히 근소한 차이로 싸우고 있구나. 그러면 지금 눌림목이 이만큼이니까 예를 들면 하방으로 가고 있다 칩시다. 하방으로 이만큼의 눌림목이 나왔어. 그러면 여기에서 막 존나게 막 싸우다가 이만큼 눌렸다가 갑자기 빡 이제 여기 저점이 뚫렸다 칩시다. 뭐 어디까지 갈 것 같아? 여기까지 왔다 치자. 여기에서 이제 나는 이제 매도를 한번 추격을 딱 들어갔는데 여기서 이제 목표가를 얼만큼 잡을 것이냐. 그러니까 매수와 매도가 근소하게 싸우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만큼 눌림목이 나온 요만큼만큼에 한 번 더 내려가겠구나. 목표가를 길게 잡을 수가 없겠죠. 일단 한 파동만 본다라고 했을 때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우리들의 목표가를 잡고 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계산법이 이렇구나라고만 알고 넘어가지 마시고 이런 부분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러분들 실전에서 응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아야 되는 내용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세 번째 일단 E계산법. 고점에서 N만큼 올라가. 이거 굉장히 강한 상승 재료가 있는 것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고점이 여기에서 올라갔다가 눌림목이 얼마만큼 나오든 간에 한번 올라간다라고 치면, 그러니까 뭐 수급이 크게 터졌든 뭐 얼마큼 터졌든 간에
고점에서부터 이만큼 더 올라가는. 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승 파동이 길죠. 네, 굉장히 강한 상승 쪽으로의 재료가 있을 때 이런 식으로 조금 발산이 될 수 있겠죠. 그만큼 첫 번째 한번 추세가 돌파돼서 이 지점이 이제 시작점이니까요. 처음에 이제 변곡을 만들어주고 올라오기 시작을 했겠죠. 그죠? 여기가 이제 변곡점이 됐을 거예요. 변곡점. 이 변곡점 다음에 첫 번째 파동에서, 그러니까 얘네들이 어떤 뭐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지표 발표를 보고 들어가는 어떤 지표 발표 결과가 굉장히 고무적으로 나왔다라거나 아니면은 뭐 어떤 뭐 전날 굉장히 뭐 큰 뉴스가 한번 터져가지고 뭐 오일 같은 경우도 뭐 그럴 수 있고요. 뭐 중국 같은 경우도 갑작스럽게 뭐 정책 발표가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나라 뭐 국선장 같은 경우는 뭐 갑작스럽게 뭐 북한과의 뭐 이슈가 뭐 잘 풀렸다라든가 FTA가 갑자기 뭐 잘 성사가 됐다라든가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한 부분들이 있을 때 이제 강한 상승 재료가 있을 때 처음에 한번 변곡을 뚫고 올라와주는 상승 파동이 얼마만큼 길게 갈 것이냐. 그죠? 이 부분에 대한 길이를 우리가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강한 상승 재료가 있을 때 말이죠. 그렇게 되면은 첫 번째 이제 고점을 찍고 눌림목을 얼마나 줬던 간에 요 고점에서부터 올라온 만큼의 첫 번째 파동만큼 한 번 더 가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들어가실 수가 있는 거예요. 목표가를 그렇게 잡는 거죠. 목표를 못 갈 수도 있죠, 당연히. 항상 우리가 이 기술적인 분석은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항상 뭐 어느 정도 확률적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표를 그렇게 잡고 가다 보면은 결과론적으로는 잘 맞더라. 100%는 아니면 잘 맞더라. 아니면 저 정도 목표까지 잡아놓으니까 대응하기가 뭐 수월하더라. 뭐 이런 식으로 잡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이게 한 파동 한 파동만에 N자형 한 번 파동에서의 이제 목표가기 때문에 그 다음 파동에서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처음 만들어지는 한 번의 N자 파동에서의 일단은 목표가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은요. 첫 번째 N-P의 계산값. 요거는 이제 파동이 아주 약해지는 시점 혹은 아주 강해지는 시점. 이 둘 중에 하나입니다. 예, 그러니까 요게 예를 들면은 뭐 이런 형태가 되겠죠. 가다가 한번 눌렸다가 눌림목을 많이 줬어. 그러니까 한 번쯤 올라가는데 여기 고점을 살짝 돌파가 되는데 시발 요만큼 지금 요만큼밖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요만큼 그냥 갔다가 또 와장창하고 또 무너지는 거죠. 두 번째 파동에서도 마찬가지. 만약에 그렇다라고 하면 두 번째에서도 이렇게 가면은 요만큼만 이제 올라가는 거죠. 요만큼만. 이러다가 고점을, 그러니까 한마디로 고점을 조금씩 올리긴 하는데 존나 답답하게 조금씩 올리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렇게 되면 결국엔 한번 이런 파동이 충분히 또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높겠죠. 그러니까 파동이 아주 약해지는 거의 뭐 상승파동이라고 하면 상승파의 마지막 단계, 그런 단계에 오거나 혹은 아주 강한 단계가 되겠죠. 아주 존나게 강한 단계. 이렇게 하다가 눌림목이 한번 나왔다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러닝 커렉션 같은, 그러니까 뭐 이만큼 눌림목을 제외한 만큼이니까요. 눌림목을 줘도 조금 줄락말락하고 바로 그냥 쭉 올라가주는. 그러니까 이런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N-P의 계산값. 요런 부분들도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은 어떤 그 파동들을 보셨을 때 만약에 상승 파동, 뭐 하락 파동도 마찬가지예요. 바로 반대로 그냥 적용을 하시면 되니까요. 그럴 때 이제 목표가를 산정할 때 어느 정도 좀 감을 잡고 가실 수가 있겠죠. 요 일목산인의 어차피 뭐 잘못돼야 이 일목산인이 잘못한 거니까 내 잘못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일목산인이 이런 식으로 가격에 대한 목표가를 적용할 수 있는 파동의 가격 결정론을 제시를 했구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죠? N파동의 가격의 최종 목표가, 즉 이 파동 자체가 N파동,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N파동이 보통 5파에서 7파, 9파까지 간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5파라는 거는 엘리어트의 상승 5파가 아니고 1파, 2파, 3파, 4파, 5파, 그러니까 상승 3파 혹은 상승 4파, 5파까지, 그러니까 6, 7, 8, 9 상승 5파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 계산법에로 봤을 때 이 사람이 제시하는 일단 최종 목표가는 이 계산값의 최소 4배에서 8배. 이 계산값이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 올라온 N자만큼의 상승폭을 여기 고점에서부터 올라간 만큼이죠. 이만큼. 그죠? 그러니까 2배예요, 2배. 거의 2배입니다. 요 2배에 요만큼의 이제 4배에서 8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그러니까 처음 N자형의 4배에서 8배라고 보시면 됩니다. 쉽게 얘기하면은 처음 파동에서 4배에서 8배. 그렇게 그냥 제시를 했고요. 이 부분은 그냥 알고만 가시면 돼요. 항상 그런 건 아니니까. 4배에서 8배면은 뭐, 씨발, 존나게 크니까요. 범주가 너무 크니까. 그냥 알고만 계시면 돼요. 이런 얘기는 나도 하겠다, 씨발, 그죠?
논문 하나 써가지고, 이거, N파동의 최종 목표가는 3.85배에서 8.23배 정도 될 것 같은데. 뭐, 대강 맞겠죠, 그죠? 씨발, 이런 얘기 나도 하겠다, 그죠? 그냥 알고만 넘어가시면 돼요, 이 얘기는 그냥. 자, 그리고 일단 네 가지 계산값의 최고까지, 이 얘기가 이제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중요한 얘기가 이제 여기서부터 나와요. 네 가지 계산값의 최고가, 최저가의 사이가 목표치, 목표가의 진폭의 범주로 판단을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예를 들면 1차 N 계산값, 이만큼이죠? 뭐 예를 들면 이만큼, 조금 정교하게 걸어봅시다. 정교하게. N이 이만큼 올라갔으면, 일목 주고, 이만큼이 되겠죠. 1차적으로. 요 값하고. 이제 V 계산값. 고점에서의 눌림목만큼. 이제 요만큼이니까요. 이제 요만큼 올라갔겠죠. 요만큼. 요 정도 올라갔겠죠. 눌림목이 이만큼도 올라갔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요만큼. 일단 여기 동그라미를 쳐놓을게요. 요 값. 이 계산값. 고점에서의 N만큼. 그러면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니까 여기서부터 이만큼이면은 이렇게 올라갔겠죠. 그죠? 그러면 요만큼 요 계산값 N-P의 계산값 요만큼이니까 요만큼에서 이만큼이 올라가게 되면 네, 한 요만큼 정도가 되겠죠. 요만큼이 되겠죠. 요 네 가지 계산값, 그러니까 여기에서부터 여기입니다.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를 1차 파동 이후에 2차 파동에서의 상승 파동의 가격 진폭의 레인지라고 범주라고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정도로 그려드린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죠? 이 가격 안에서 움직이겠구나. 이 가격이 이제 벗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서 이렇게 갔다가 이만큼 올라가든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못 가고 여기에서 가다가 갑작스럽게 요만큼 이렇게 갔다가 만다치자 이렇게 갔다가 말았다 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아니면은 갑자기 이렇게 쫙 이렇게 가거나 이렇게 되면은 어느 정도의 얘가 균형점이 벗어나는구나. 상방으로 아싸리 그냥 존나게 그냥 올라가는 상방으로 어떠한 뭐 이슈가 터진 걸 수도 있겠죠. 그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우리는 여기에서부터 러닝 커렉션으로 봐야 돼요. 거의 뭐 러닝 커렉션이라고 봐야 됩니다. 근데 뭐 그렇게 되지 않으면은, 아니면 이제 요만큼 올라갔다가, 이건 상승파동치고 너무 작은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하는 균형점이라는 것은 이 안에 무조건 형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예를 들면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면. 제가 지금 예를 들어서 그냥 아무렇게나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넓은 것이 실제로 이렇게 넓지가 않을 거예요. 한 이 정도 될 거예요. 근데 이 정도 선에서 이게 벗어나게 되면 어느 정도의 균형점이 벗어나게 되겠구나. 예. 목표가 조정가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내려가는 조정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거꾸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는 거예요. 거꾸로 조정가도 마찬가지로. 작은 파동의 소추세를 보았을 때는 우리가 조정가도 이렇게 또 거꾸로 추산을 해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그런 선들 자체가 조정가가 조금 더 내려온다라거나 아니면 아싸리 너무 부족하다라거나 이렇게 되면 기존의 일반론적인 N자 형태가 이어져 오는 추세가 균형점이 깨져지는 시점이 나오겠구나 라고 이 사람이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이게 가격론의 바로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결과론적으로는 이 이름에서도 드러나듯이 어떤 균형점이 깨져지는 부분을 우리가 찾는 것 자체가 일목균형표입니다. 예. 근데 거기에서 일단 가격론에서는 별로 어려운 얘기 아니죠, 여러분들. 어렵습니까? 어려우신 분들 1번 한번 눌러주세요. 어렵나? 이 새끼는 뭐 일목균형표는 남들은 존나 다 쉽게 가는데 이 새끼는 뭐 이렇게 어렵게 설명하나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텐데 제 스타일이라고 말씀드렸죠. 제 스타일이라고. 그러니까 다 아셔야 되는 부분이 어차피 일목균형표랑 직접적으로 연관이라기보다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는 부분이지만 이 사람들이 이 사람이 일목산이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떻게 이 일목균형표라고 하는 결과물 자체가 나왔는지에 대한 어떤 생각에 대한 그 배경 자체를 제가 설명을 해드리다가 이 사람의 좀 이론 자체를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다 일목균형표에 다 들어가는 내용들입니다, 여러분들. 자, 어렵지 않으시죠, 여러분들? 어렵나요? 방송이 꺼졌나? 자, 괜찮죠? 예. 자, 이제 넘어가 봅시다. 가격론은 그래요. 일단 가격 결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단 뭐 일목균형표랑 뭐 관계없이 여러분들이 목표가를 산정하는 기준에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고